동창회 다녀온 날 현관문 열자마자 눈물이 쏟아지는 이유. 동창회 다녀온 날 밤에 고백. 안녕하세요. 소담한 쉼표의 소담지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날 없으셨나요? 친구들과 즐겁게 웃고 떠들다 왔는데 막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텅 비고 서글퍼지는 날 말입니다. 분명 친구를 미워하는 건 아닌데 자식 자랑, 손주 자랑하는 그 말들이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 혼자 울컥 눈물 쏟아본 적 없으신가요? 버스 창가에 비친 내 얼굴이 유독 초라해 보이고 나만 제자리에 멈춰버린 느낌이 들 때, 그건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라 내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아픔일 것입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할까? 질투보다 무거운 죄책감에 스스로를 책망하며 밤잠 설치던 분들을 위해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한 채 혼자 가슴을 쳤던 그 열등감이라는 그림자, 이제 소담지기와 함께 가만히 보듬어 보시죠. 절친의 행복이 내 상처가 되는 이유. 친구는 원래 비교 대상이 아니라 함께 웃고 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어왔다고 믿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 감정은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라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은 상실감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절친일수록 그 사람의 기쁨은 나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비교는 언제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아내나 남편으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내 이름 석자 지워가며 버텨온 세월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 가장 가깝다는 친구의 잘나감과 나의 평범함을 비교하게 되면 마음속에 뾰족한 가시가 돋아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애쓰며 살았나 싶어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남몰래 울기도 합니다. 친구의 번듯한 자식들이나 여유로운 생활을 보면 마치 내가 살아온 세월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친구의 돈이나 자식의 성공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온 세월에 대한 보상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나도 저 친구만큼 치열하게 살았는데 내 손에 남은 것은 왜 이것뿐일까? 이런 생각은 우리를 끝없는 자기 비하의 늪으로 끌어당깁니다. 절친이기에 더 아픈 열등감. 특히 절친한 사이일수록 그 아픔은 더 큽니다. 우리는 친구를 통해 나 자신을 비춰보곤 합니다. 비슷한 처지라 생각했는데 어느새 저 멀리 앞서가는 친구의 뒷모습을 보며 느끼는 상실감은 우리를 한없이 울게 만듭니다. 나만 정체되어 있나, 나만 뒤처지는 건가 하는 생각은 가장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마저 불편하게 만듭니다. 혹시 친구가 잘 될까봐 마음속으로 은근히 불안해하는 자신을 발견하며 내가 왜 이리 못났을까 자책한 경험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여러분, 그 눈물은 여러분이 나빠서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성실하게 살아온 내 삶을 증명받고 싶어하는 마음의 절규일 뿐입니다. 그 눈물을 외면하지 마세요. 오늘은 그 눈물을 어루만져주는 연습을 해봅시다. 비교라는 이름의 창살에 갇힌 노후. 노후의 비교는 더 조용하고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아직 시간이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비교는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과 함께 다가옵니다. 자식 이야기, 경제적 여유, 여행과 취미. 우리는 어느새 남의 삶을 기준 삼아 내 삶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 비교는 내가 가진 작고 소중한 기쁨들을 순식간에 앗아갑니다. 얼마 전 저는 집 근처 가좌산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산은 차가운 공기가 상쾌했고 숲의 냄새는 더없이 반가웠습니다. 사철 푸른 대나무 숲길을 걸으며 바람소리에 귀 기울이고 낙엽 밟는 소리를 들으며 평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산행 후 먹는 따뜻한 팥칼국수는 그야말로 꿀맛이었죠. 이런 소소한 일상의 행복들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친구의 화려한 아파트 평수나 자식의 고액 연봉 이야기 앞에 서면 이 산행의 상쾌함이나 팥칼국수의 온기는 초라한 먼지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남의 집 정원에 핀 장미가 화려하다고 해서 내 집 마당에 핀 소박한 들꽃이 향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친구의 자랑에 상처 입는 이유가 바로 내 정원의 꽃을 보지 않고 자꾸만 담장 너머 친구의 꽃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비교의 창살에 갇히면 내 인생의 풍경은 영원히 겨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괜찮다 속에 숨겨진 상처들. 시니어들은 특히 감정을 숨기는 데 익숙합니다. 친구의 자랑을 들으면서도 애써 괜찮다, 내가 잘 돼서 참 좋다 말하며 속으로만 울먹입니다. 그렇게 착한 부모, 좋은 친구 가면을 쓰고 스스로의 상처를 외면합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내면의 어린아이는 더욱 상처 입고 외로워집니다. 마음속에서 곪아가는 열등감은 결국 친구와의 관계마저 단절시키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독이 됩니다. 이젠 그 가면을 벗고 솔직하게 나 자신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스스로에게 말하죠. 나는 저만큼은 아니니까. 지금 이 정도면 됐지. 하지만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체념이라는 걸요. 열등감이라는 가시를 뽑아내는 3가지 마음 훈련. 그렇다면 이 지독한 열등감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나 노년의 품격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3가지 마음 훈련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이 감정도 나다라고 인정하는 연습입니다. 친구 자식의 승진 소식에 가슴이 답답하고 친구의 새 차에 괜히 심술이 날 때 내가 왜 이리 못됐을까라며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마세요. 대신 그동안 참 고생 많았는데 보상이 적은 것 같아 속상했구나. 친구가 잘 되는 걸 보니 나도 행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구나 라고 솔직하게 내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눈물이 멈추고 치유가 시작됩니다. 감정은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 이 인정 하나만으로도 가시는 조금 느슨해집니다. 두 번째는 친구의 인생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친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은 반드시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그 뒤에 숨겨진 외로움이나 고통, 혹은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한 남모를 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가여워하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바뀔 때 뾰족했던 내 마음의 가시도 조금은 무뎌질 것입니다. 남편이 부모님 몫까지 팥죽을 포장해가는 모습을 보며 역시나 효자 아들이라며 웃음 지었던 것처럼 내 시선을 바꾸면 상황이 달리 보입니다. 세 번째는 남이 아닌 나 기준의 행복을 만드는 연습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가는 산행, 나를 위해 준비한 향긋한 찻잔 하나, 뜨개질이나 그림 그리기처럼 무언가에 집중하며 눈이 반짝이는 나의 모습, 혹은 블로그에 글을 쓰며 내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이런 작은 조각들이 모여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나만의 품격이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열등감은 설 자리를 잃고 사라집니다. 노후의 품격은 나를 사랑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노후의 품격은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자식의 성공 여부도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미워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품격 있는 노년은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 친구의 자랑에 나를 투영하지 마세요. 친구의 행복은 친구의 것이고 나의 인생은 오롯이 나의 것입니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속도와 빛깔로 흘러갑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고유한 서사이지요. 이제 그만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입니다. 그동안 참 애썼다.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내가 참 대견하다라고 거울 속 나에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이제는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따뜻하게 속삭여보세요. 그 따뜻한 한마디가 열등감이라는 가시를 녹여줄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삶을 존중하는 사람에게서 말은 부드러워지고 표정은 편안해집니다. 나는 내 삶을 충분히 살아왔다. 이 문장이 마음에 자리 잡을 때 노후는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올해 저는 한 달에 한 번은 산행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를 위한 작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소담지기의 마무리. 당신은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히 빛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떠오른 친구가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 사람의 인생도 존중하고 내 인생도 존중하자.
비교하지 않는 마음은 포기가 아니라 삶에 대한 신뢰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산행을 하다 보면 때로는 가파른 오르막에 숨이 차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조바심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상에 오르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걷는 동안 내가 만난 풍경을 얼마나 사랑했느냐입니다. 오늘 밤은 자식 걱정도 친구와의 비교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평온한 쉼표 하나를 찍어보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와 비교될 수 없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귀하고 빛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이 한마디를 건네주세요.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 채널은 나이 들어도 마음만은 다치지 않도록 서로의 이야기를 조용히 나누는 공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친구 때문에 마음 아팠던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소담지기와 함께 해주세요. 다음 주 수요일 소담지기는 더 깊고 따뜻한 지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